안녕하세요. 쿠흐 NFT의 하하123입니다. 오늘은 영상 두 개를 올릴 건데요. 2월 24일에 제가 NFT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었고, 지금 약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개강을 하고 조금 정신이 없기도 하고, 비대면 수업도 많아서 조금 시간이 많기도 한데, 그래도 개강을 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NFT에 어떤 시간을 조금 덜 투자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도 아끼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하이비 붙은 프로젝트도 소개를 했지만 좀 듣보잡인 프로젝트, 오늘 같은 경우는 퍼프미를 소개를 했었죠. 이거는 절대로 경제적 투자 조언 이런 게 아니고 이런 프로젝트도 있더라. 근데 나는 이런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애초에 시작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인기 없는 프로젝트 뭐를 소개를 해도 조회수가 뭐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떤 기록물이 돼서 이 사람은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라는 거를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뭐 대본도 없고 원테이크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픈시 데일리 볼륨입니다. 제가 저번에 올렸을 때는 2월 24일에 올렸을 때 아직 지금 이제 물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베어리시 마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더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게 쉽사리 반등을 할지 안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확실히 약세인 장은 맞는 것 같고요. 이건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 해소가 되면 나아지려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렸었던 영상 중에 안토님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리비 아니지 민팅이 되자마자 뭐 3점 몇 이더리움에 팔리다가 그건 여기에 잡히지 않았어요. 조금 아웃라이어라서. 그런데 이제 그 뒤로 2점 몇몇 이더리움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1점 몇 이더리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쭉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는 듯 하더니 여기에서 한번 튀었죠. 이게 리빌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때 제 기억으로는 퍼블릭 민팅이 됐던 것 같아요. 퍼블릭 민팅이 풀려서 0.3 이더리움까지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반등을 해서 거의 1 이더리움까지 찍었다가 내려갔고 지금은 안정화가 되어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깨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요. 리빌 날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가 민팅 직후고 여기가 퍼블릭 민팅쯤이라는 점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좀 바닥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이었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2, 3이더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뭐 첫 가격은 그 정도가 됐지만 결국은 지금 1 이더리움 밑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1.3 이더리움쯤에 정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왜 정리를 했었냐면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장기적인 프로젝트 즉 실물 피규어 같은 것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면 당장의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리를 하고 바닥에서 다시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거나 뭐 하는 바람에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려서 지금 사는 거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수익을 냈던 것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샀습니다. 기존에 눈여겨보고 있었던 걸 샀고요. 그 다음은 와비사비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소개를 했었죠. 와비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토님 때와 같이 민팅 직후에 요동을 치고 반등을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쭉 빠져서 0.1 이더리움쯤이고요. 민팅가보다는 위를 지켜줬습니다. 간신히 지켜줬고요. 지금 이렇게 바닥을 형성을 하다가 슬슬슬슬슬 가다가 지금 반등.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 지금이 아침 9시 정도인데요. 이 시점에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 리빌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빌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작강을 하려는 어떤 심리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퍼블릭 민팅 직후에도 바닥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거래량이 좀 있었어요.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이거 좀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와비사비도 롱텀으로 봐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와비사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와비사비 토큰을 또 스테이킹을 할 수 있잖아요. 부스팅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뭐 와비사비 하우스도 만들고 와비사비 모터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 했을 때 이 와비사비가 얼마나 괜찮은 프로젝트들의 화이트리스트를 따와서 화이트리스트 마켓을
만들 것인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화이트리스트 마켓을 하겠다라는 곳이 워낙 많아서 이 와비사비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니버디스,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것도 지금은 바닥이 완전 나락을 간 상태입니다. 3월 1일이 딱 그래프만 봐도 리빌 날짜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2월 22일에 저렇게 또 변동폭이 컸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여기 0.15에서 만약에 주운 사람이 있었으면 0.3 거의 2배의 수익을 바로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하루도 안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2차 마켓에서 잘 털고 다시 주울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은근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주식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이 프로젝트의 파운더들이나 매니저들, 모더레이터들이 어떻게 평소에 해왔는지 이런 거를 좀 관찰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따라서 이걸 살 거냐 말 거냐를 좀 봐야 되고요. 오픈시도 이게 민팅 직후에 계속 지켜보세요. 지켜보다가 액티비티 쪽을 보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되고요. 알타바를 제가 민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민팅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저는 알타바를 민팅을 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민팅 직후에 오픈시에서 어떤 거래 활동 내역을 지갑 분석을 다 해보니까 파는 사람은 전부 다 외국인이었고 사는 사람은 전부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프로젝트가 크게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외국 자본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시가총액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는 사람이 죄다 거의 한 30분,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사는 사람은 전부 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지갑이었고요. 그 부분을 보고 저는 이 알타바가 확실히 제가 거의 고정 댓글에도 적어놨었는데 해외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민팅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민팅가보다 위이기 때문에 제가 민팅을 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제 판단이고 뭐 어쩔 수 없는 결과겠죠. 자, 다음은 블루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는 민팅이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민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민팅가보다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민팅가보다 밑으로 빠져버렸는데 갑자기 이 바닥으로부터 2배 정도가 지금 올랐어요. 이게 왜 올랐냐면 어떤 핫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의 화이트리스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이 블루스를 들고 있으면 추첨권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추첨권을 얻기 위해서라도 블루스를 구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팅 직후에 이 파운더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믿음을 주고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만약에 파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둔다면 이런 어떤 호재를 맞이할 수도 있겠죠. 저는 프로젝트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일단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다들 아시다시피 로드맵을 보고 파운더를 일단 한번 봐요. 여기가 자기들의 신원을 떳떳하게 공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선 봅니다. 물론 로드맵이 없어도 정말 잘 가는 곳이 있고 로드맵이 있어도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얼굴을 공개를 했어도 잘 되는 게 있고 얼굴을 공개 안 했어도 잘 가는 게 있고 정말 너무 많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정말 장기적으로 홀딩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플립할지 말지는 둘째 치더라도 이거를 내가 장기 홀딩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 4가지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에 풀타임으로 모더레이터가 활동을 하느냐, 혹은 파운더들이 되게 자주 와서 활동을 하느냐, 이거를 조금 보는 편이에요. 모더레이터나 파운더들이랑 계속 얘기를 내가 기회가 있어서 제너럴 채팅에서 하게 되든 아니면 한국 채팅에서 하게 되든 아무튼 어떤 내적 친밀감이 쌓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프로젝트에 진심이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나면 이거를 쉽사리 팔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프로젝트에 애정이 생겨버려서 쉽사리 팔 수가 없었어요. 가끔 보면 어떤 모더레이터들은 직함만 모더레이터를 달아놓고 다른 프로젝트에 기웃기웃거리면서 화이트리스트를 따라다니는 모더레이터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프로젝트는 잘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보통 하곤 합니다. 제가 슈퍼노멀, 즉 집시, 지금 이 배경 화면으로 있는 이 집시에서도 제가
모더레이터를 쉬고 있는데, 그만뒀다라고 말하기엔 좀 뭐하지만, 네, 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해야 돼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도 있지만, 저는 이 NFT 전반적인 어떤 산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경험이 많은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큰데, 다른 곳에서 제가 모더레이터인 주제에 열심히 화이트리스트를 따려고 하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제가 해를 끼칠까봐, 슈퍼노멀에 해를 끼칠까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컸고요. 일단 두 번째는 모더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공유하느냐, 저는 이걸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모더레이터별로 한 명은 게임을 맡아서, 한 명은 아트를 맡아서 그 비디오를 계속 같이 공유를 하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냥 뭐 스팀에 있는 크랙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을 하던지, 스매시 카트라는 여러분도 아는 그런 게임을 하던가, 아니면 그 블렌더라는 3D 아트를 자기가 하는 방법을 강의를 계속 해준다든가, 혹은 미스터리, 그 미제 사건에 대한 어떤 퀴즈를 함께 풀어 나가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뭐 화이트리스트를 주려고 한다든가, 되게 재밌는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문화를 이 프로젝트가 멤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느냐를 저는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과 문화와 소속감을 느껴야 이 프로젝트를 홀딩하게끔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즐거움 때문에라도 그 프로젝트에 계속 방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화이트리스트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 홀더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계속 방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프로젝트가 정말 홀더들과 함께 성장을 하려고 하는가를 저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주버스라는 프로젝트에서 저는 처음 느꼈었던 건데요. 원래 우리가 트위터 같은 데서 기브어웨이 같은 거를 뿌리는 걸 보면 보통 파운더 한 명만 뿌리거나 뭐 그 프로젝트 트위터로만 뿌리잖아요. 근데 이 주버스라는 프로젝트는 제너레이션 1 444개의 홀더들한테 제너레이션 2 화이트리스트를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너네한테 줄게, 할당해 줄게, 너네 트위터를 같이 키우자, 너네가 각자 트위터에다가 기브어웨이를 뿌려라, 그래야 너네들 팔로워가 늘어날 테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주버스의 파운더는 정말 이 프로젝트 홀더들과 함께 뭔가 성장을 하고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더레이터가 NFT에 대해 경험이 많은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슈퍼노멀에서 모더레이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는 사실 NFT를 처음 하는 주제에 모더레이터라는 어떤 걸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NFT에 대한 감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식이 제가 없다면, 모더레이터를 내가 슈퍼노멀의 모더레이터다라고 말을 하는 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NFT에 대해 다른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프로젝트는 어떻게 이벤트를 하느냐, 다른 프로젝트는 어떻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싶어서라도 저는 다른 프로젝트에 가서 기웃기웃 거렸었거든요. 물론 화이트 리스트를 따고 싶었던 마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아무튼 모더레이터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더레이터로 앉아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프로젝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이 프로젝트는 아무나 모더레이터를 안 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이 프로젝트는 장기 홀딩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